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의안을 보면요. 일단 일정은 이제 27회 정도 할 생각이고요. 쪽지 시험은 어, 법전 보고 베끼기를 주로 할게요. 법전 보고 베끼기. 그래서 이제 주교재는 행정법 강의라고 제가 매일 이 배부 자료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참고 교재는 이제 김요한 현대행정법 박영사에서 나온 거 그게 제일 심플해요. 그러니까 수험용으로 제일 심플해요. 근데 객관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책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령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책은 어, 넘친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강의 목표는 내년에 이제 70전대를 맞기 위한 기초 중에 기초인 취소 소송을 완벽하게 한번 이번 기회에 이해를 해보자. 그러니까 내용까지는 다 암기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그래서 리걸 마인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우리가 맨날 리걸 마인드 하는데 그게 뭔지 그거 그 다음에 필수 암기 판례 문장 한 번쯤 몇 개 소개해서 그것만큼은 익히고 들어가기. 그래서 이 탑쌓기형 공부 방법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 예비순환에는 한 몇 개 정도, 또 일순환 가서는 거기에 예비에서 외웠던 거에다 덧붙여서 또 몇 개, 또 이순환 가면 또 몇 개, 그러니까 삼순환 가서는 이제 지금이 삼순환 기간인데 좀 지나면요. 삼순환 가면 아예 글쓰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잠깐 강의 목표를 읽어보면 실전적인 2차 행정법 답안 작성을 위한 리걸마인드 만들기, 필수 암기 판례 문장 습득하기. 자, 행정법을 비롯한 사회 과학은요, 우리의 일상적 언어를 가지고 해요, 쓰기는. 근데 그 과목 특유의 약속된 언어들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상 언어를 약속된 언어로 만들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마도 학부 다닐 때 조작적 정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건데 이 조작적 정의화를 통해서 이 개념 만들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언어들을 가지고 인간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는 거죠. 자, 인간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을 인문과학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을 사회과학이라 그래요. 그 중에 특히 법으로 통제하는 것을 법학이라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약속된 언어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일상 언어로 그 개념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꽈락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꽈락 위험성은 자기 이해로 하는 것을 꽈락 위험성. 그래서 제가 가장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강의 중에 강의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소개받으면 안으로 넣어서 자기가 소화하고 자기의 논리로 소화해서 밖으로 빼내서 써야 돼요 하는 강의가 이제 제일 무서운 강의예요. 이거는 대학 논술에서나 필요한 강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고시계에서 그렇게 강의를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행정학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학 혹은 재정학. 이 학자가 들어가죠. 거시경제학, 행정학, 재정학, 그 다음에 정치학, 그 다음에 다른 또 학자가 들어가는 거 있죠. 요거는 이 주류적인 학문 경향성이 있고 그 주류적인 학문 경향성에 반기를 드는 것들이 있어요.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변증법적 글쓰기에서 어떤 것을 나는 메인으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안티로 삼아서 글을 쓰겠다라는 확고한 자기 생각을 내보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 좋은 점수를 받아요. 백화점식 혹은 전통시장에서의 골라골라식 글쓰기 쓰시면 안 됩니다. 나 이런 거 알고 있어요라고 지식을 막 나열해서 글을 막 쓴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당황해 버립니다. 채점자가. 그래서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목차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목차고요. 그래서 목차를 좀 잘 익히셔야 된다. 근데 목차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익히라는 말은 암기하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수험가에서는. 자, 그러면서 이제 과랑 맞게 되니까 득점 매우 어려운 과목이 되고 말죠. 자, 우리는 그런 문제의식 없이 자꾸만 자신의 주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자꾸만 자신의 주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고 사고하고 남에게 주장하는 것들이 우리의 타고난 성향이에요. 왜?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다 나를 위주로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못 살죠, 인간이 세상을.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건데 학문을 한다 할 때는 그거를 저 수면 밑으로 내려놓고 그런 걸 내가 갖고 있지만 수면 밑으로 내려놓고 겉으로는 쿨한 척, 겉으로는 객관적인 척 이렇게 해내야 되는데 쿨한 척, 객관적인 척 하는 게 약속된 용어를 쓰는 거다. 그 약속된 용어를 쓰는데 문제는 그 약속된 용어의 배열 방식에 따라서 쿨하게 쓰면서 밑에 있는 나의 이기심이 거기에 투영이 된다. 그 투영되는 탐욕, 이 탐욕이죠, 탐욕. 이 탐욕이 투영됐을 때 그리드라 하죠, 영어로는 그리드. 이 탐욕이 이제 투영됐을 때 그것이 잘 투영될수록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왜요? 그 탐욕이 공익에 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입니다. 자, 강의 진행 방법은요, 기본 법리를 깊이 있게 파고들지는 못합니다. 예비순환에선. 기본 법리가 어떻게 쓰느냐, 이 도구적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법 글쓰기는 매우 불편한 글쓰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지금 자꾸만 말씀을 지금 반복되게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글쓰기란 말이요. 그러니까 내용을 습득하면 그리고 제대로 된 내용을 습득하면 글쓰기는 자연스럽게 된다고 착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정확한 글쓰기 법칙을 먼저 익힌 다음에 그 익힌 글쓰기 법칙 안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지가 두 번째예요. 고민사항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전돼 있습니다. 신림동에서. 신림동에서 역전된 게 아니라 대치동에서도 그렇게 해요. 저도 과외를 해봐서 아는데 다 그렇게 역전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라는 물어보는 문제 형식을 알고 있어요. 그럼 물어보는 문제 형식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글쓰기를 우리가 쓰면은 자연스럽게 꽈락을 맞으라고 해도 못 맞습니다. 이럴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60점 중후반대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글쓰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물론 70점대 2를 맞으려면 정확하고 행정법 같은 경우는 사안포섭이 치밀해야 됩니다. 그 지점에서 이제 점수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그런 것들. 그래서 예비순환에는 그 지점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기본 법리가 어떻게 도구적으로 사용되느냐, 그 도구적 개념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 다음에 진도는 이제 취소 소송의 진행 방식에 따른 행정법 답안 작성법. 그러니까 행정법 답안 작성법은 취소 소송의 진행 방식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어보니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행이 되고요. 2차 행정법 논술형 답안 쓰기는 취소 소송의 진행 방식에 따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법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행정법은 무슨 뜬구름 잡기야.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학문적 논리, 즉 교과서를 통한, 교재를 통한 공부하고 내가 익힌 지식과 공부를 통해 익힌 지식, 그 학문적 논리를 하는데 학문적 논리, 그 지식과 사례풀이 논리가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례풀이 논리를 먼저 익힌 다음에 그것을 뭘로 삼아서 일종의 서랍장으로 삼아서 각각의 서랍장에다가 내가 익힌 학문적 지식들을 넣기 그걸 하기 위한 겁니다. 쪽지 시험 통해서는 전날 익힌 내용의 암기 상태를 확인을 할게요. 시험 공부는 예습이 아닙니다. 복습이 시험 공부의 알파의 오메가예요. 여러분들 절대 예습하시면 안 됩니다. 제 것뿐만 아니라 경제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예비순환 이제 배우시면 행정법, 경제학, 행정학 이렇게 순서대로 배우시잖아요. 전부 다 복습이에요. 예습 아니에요. 그 복습을 어떻게 하면 누적적으로 복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은 다음날 가시면 어제 배운 거 읽어야 돼요. 먼저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 듣고 3일째 수업 들을 때는 첫째 날, 둘째 날 배운 것도 쭉 정리하고 3일째 들어가서 또 듣고 계속 그래서 누적적으로 해서 첫날부터 계속 누적적으로 이렇게 익히셔야 돼요. 누적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비순환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 강의는 기본적으로 학원 강의가 이렇게 20일에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27회를 하잖아요. 그럼 27회를 하면 1, 2, 3, 4, 5, 6 하잖아요. 그러면 첫날 배운 거, 둘째 날 배운 거, 셋째 날 배운 거 이렇게 계속 누적적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 누적적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1시간이 10분짜리예요. 복습이 원래 우리의 사고에서 이 스피드에 따르면 1시간짜리가 10분 분량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변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2분짜리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한 게. 그러니까 10분짜리니까 내가 볼 때 복습은 경제학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조금 미시 경제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그 법학이라든가 사회과학, 경제학, 미시경제학을 왜냐하면 미시경제학이 이제 수리경제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학적 공리 개념으로 현재는 접근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미시경제는 폐쇄 시스템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접근하는 사람들이 미시경제는 폐쇄 시스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폐쇄 시스템의 꽃이거든요. 이게 꽃 중에 꽃이에요, 수학이. 그래서 이 미시는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이고, 그러면 거시경제학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책의 영역으로. 그럼 정책으로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10분짜리밖에 안 돼요. 근데 수학은 10분이 넘어가죠. 그래서 미시경제학 하실 때는 그 복습을 4시간을 공부를 하시는데 4시간, 오전 4시간 공부를 이제 복습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녁 강의는 오후 강의든 오후 그러니까 제 수업 말고 이거 말고 오전에 하니까 오후와 저녁에 이제 보통은 예비 순환이 저녁에 있으니까 보통 그러니까 오전 4시간은 복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놀아도 돼요. 사실 놀아도 되는데 이제 과목이 추가되면 오전에 행정법, 오후에 경제학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추가되면 그다음에 행정법을 했으면 버리고 다시 오전에 경제학, 오후에 행정학. 또 경제학은 계속 밑으로 수학이니까 미시경제학은 수학이니까 수학은 매일 하잖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미시경제학은 매일 하셔야 돼요. 한번 딱 공부 시작하면 여기 땅 해서 미시경제학을 접했어. 매일 해야 돼요. 매일 그거는 매일 공부하셔야 돼요. 경제학과 나온 사람도 똑같아요. 쭉 매일 그걸 한 2시간 정도는 매일 경제학을 공부하고 나머지 그다음에 행정학, 그다음에 정치학 혹은 재정학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과목씩 이렇게 복습을 하는 그런 곳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4시간 할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은 이 정도 5개 정도를 복습했더니 4시간이 다 차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섯 번째는 이제 하나를 제끼고 두 번째부터 여섯 개 이렇게. 그다음에 7회가 되면은 3회째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5개를 하나의 덩어리로 삼아서 복습을 하시면 5회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학원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은 내가 해독을 얼마나 하지 이것과 직결돼 있어요.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급급하는 게 아니라 해독과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저 20회독 했어요. 이런 애들이 이걸 이렇게 잘 활용한 애들이 20회독 한 거예요. 합격기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어떻게 이게 사람 맞아? 사람이 이게 가능해? 물리적으로? 아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래요.